네, 이슈플로우 시간입니다. 간밤에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물가 상승은 점점 더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금리가 동결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간밤에 미증시도 상승을 했는데요. 둔화되는 물가 상승을 CPI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PI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 고점을 찍은 이후 계속해서 둔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 4%로 발표된 부분이 이번에 발표된 CPI인데요. 전월인 4.9%보다 낮아진 이번에는 4%로 발표가 됐고요.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5.3%로 발표가 됐습니다. 주거비는 여전히 높은 가운데 에너지 가격의 하락에 그 영향이 컸습니다. 한편 금리 결정에 대한 부분은 CPI뿐만 아니라 FOMC 위원들의 최근 발언도 함께 살펴봐야겠죠. FOMC 위원들의 발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비둘기파적인 위원들인데요. 비둘기파적인 위원들은 최근 현재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는 의견에 공통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금리를 동결할 것에 초점을 뒀고요.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주로 매파적인 위원들입니다. 제임스 블러드 그리고 로레타 메스터 등의 위원들은 아직도 금리를 더 인상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지만 다른 위원들은 아직 금리 결정 전 3주간의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자라는 과거보다는 조금은 완화된 매파적인 시선, 또 관망적인 시선이 많아졌습니다. 한편 회색의 중도적인 인사들은 뜨거웠던 고용시장도 점차 식어가고 있고 은행 쪽에서의 신용 긴축이 이미 금리 인상과 같은 효과를 낼 것이기 때문에 이번 FOMC에서는 금리 인상을 잠시 멈추는 것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FOMC에서는 정말 금리가 동결이 될까요? 여기서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금리 동결 가능성 급등, 시장 다시 훈풍이인데요. 우리는 여기서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할까요? 김영일 전문가와 이슈플로우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죠. 네, 이번 또 중요한 경제 지표입니다. 신은서 앵커가 얘기를 해줬다시피 어쨌든 동결을 됐고 근원 같은 경우에는 큰 움직임은 없는 그런 상태였고요. 미국 증시는 이걸 좀 해석하면서 상승 마감을 했지만 국내에서는 오히려 근원 쪽에 좀 더 포인트를 맞추는 것 아닌가. 큰 반응이 없죠. 네, 그러한 부분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정확한 해석인지 오늘도 김영일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자 오늘도 CPI와 관련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총 3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 플로우는 이제 예상치에 부합한 소비자 물가 지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플로우는요, FOMC 이제 곧 시작되죠. 이후의 흐름에 대한 부분 짚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들 금리와 관련된 부분들 투자 전략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예상치에 부합한 CPI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부터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CPI가 발표가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제가 저번 주에 이번 주가 가장 중요하다. 최소 한 달 정도의 시장 분위기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이슈가 바로 이번 주에 CPI이고 FOMC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간밤에 CPI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제 이미지를 띄워주시면 자, CPI가 이번에 발표된 수치를 보게 되면 4%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예상치가 4.1%에서 한 4% 수준으로 이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예상치를 하회하거나 부합한 수준으로 나타났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전월 대비로는 0.1% 상승. 지난 4월의 수치가 3월에 비해서 이제 0.4% 올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폭은 상당히 이제 둔화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수치는 2년 만에 최저치이기도 합니다. 2021년 3월 2.6%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까 이제 말씀 주셨던 부분이 근원 CPI는 높게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반응을 이제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러한 부분이었는데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5.3%가 나왔거든요. 역시나 2021년 11월 이후로 최저치이기는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근원 CPI 같은 경우에 어찌됐든 상승하기는 상승을 했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고점에서 계속적으로 잘 떨어지지가 않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연준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식품이나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근원 CPI가 올랐으니까 CPI가 예상치에
예상치에 부합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거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렇게 CPI가 많이 떨어진 건 아니구나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이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이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이겠죠. 일전에 JP모건에서 이번에 나오는 CPI 상승률이 4.4%에서 4.2% 사이로 나오게 되면 금리 동결 가능성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이제 예측을 했었거든요. 패드워치 잠깐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이제 이미지를 보게 되면 금리 동결의 가능성이 매우 많이 높아졌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이제 90%를 넘어가는 그러한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가져도 무방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뭐 애널리스트들이 일시적으로 금리 인상을 중지를 할 것이다.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고착화나 뭐 그다음에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은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 이 지역은행의 파산에 따라서 시장이 분명하게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간의 모니터링을 하는 시간을 원하는 것 같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졌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있는데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오늘 시장이 무언가 CPI가 그래도 예상치에 부합하게는 나와줬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좋은 분위기? 그래도 조금 이 상승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다들 이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근원 CPI가 높게 나왔던 점 이 부분은 이제 첫 번째 원인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라고 한다면 FOMC에서 금리 동결을 하기는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매파적인 금리 동결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매파적인 금리 동결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번에 금리 동결을 발표를 하되 7월에는 다시 한번 또 이제 올릴 것이다. 그러면서 7월에 단순히 그냥 베이비 스텝이 아니라 빅 스텝까지도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사실 저번 3월 달에 연준이 이제 제시했었던 최종 금리 수준이 5.1% 수준이었거든요. 5.1% 수준이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최종 금리를 지금 더 높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제 5% 초반대의 금리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1% 혹은 이제 2%대까지도 올릴 수가 있다라고 지금 현재 시장 투자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즉 아무래도 이번 FOMC에 대한 부분은 무언가 금리 동결을 할 것 같기는 한데 매파적인 발언이 반드시 나올 것 같다. 라고 지금 현재 시장 투자자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사실 최근 시장이 상승이 덜 나온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나쁘지 않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이 어느 정도는 선반영을 했구나.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다루어지면서 오늘 시장이 아무래도 상승보다는 하방 쪽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은 역시나 FOMC가 지나가야지 방향성이 잡힐 수가 있겠죠. 어찌됐든 이번에 FOMC에서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은 뭐 확정적인 건 아니니까 금리 동결을 할지 그리고 금리 동결을 하면서 과연 또 연준에서 얼마나 매파적인 발언을 하는지 아니면은 뭐 오히려 비둘기적인 발언을 해두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팔로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예상치에 부합은 했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큰 폭으로 변화됐다라고는 해석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제 6월 앞두고는 FOMC와 그리고 다음 일정들이 중요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 플로우로 들어갑니다. FOMC 이후의 흐름 좀 잡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결국에는 이번에 금리 동결로 가느냐, 금리 인상으로 가느냐, 그리고 금리 동결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과연 매파적인 발언의 강도가 얼마나 강하느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최근에 시장이 상승이 적게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도 선반영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다라는 부분을 일단은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뭐 최종 금리 목표치를 올리게 됐을 때 오히려 시장은 하방 쪽으로도 방향을 잡을 수가 있겠죠.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매파적인 부분 그리고 시장이 부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생각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바로 이제 이러한 부분이겠죠.
어제 미증시에서 테슬라가 약 4% 정도 이제 올랐었고요. 그 다음에 니콜라가 약 20% 정도 올랐었고 리비안이 약 9% 정도 이제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번 주에 무언가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2차 전지 그 다음에 반도체 쪽이 수급을 받아주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도 전기차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핫하게 돌고 있죠. 그러면서 관련주들이 조금씩 탄력을 보여주고 있고 자리를 갖춰가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즉 지금 현재 시장에서 시장의 주도주들이 움직여주려는 듯한 모습이 약간씩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FOMC에서 만약에 금리 동결을 해주고 무언가 연준에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 분명하게 주도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혹시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만약에 이 동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제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하방 쪽으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말씀드렸듯이 7월 말까지는 그렇게 굵직할 만한 이슈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굵직할 만한 이슈가 없다라고 했을 때 매매하기 좋을 만한 환경은 분명하게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이제 우리가 한번 다루고 가야 될 점이 최근 시장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최근 시장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게 되면 후쿠시마 오염수, 그다음에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곡물 등등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마구마구 뒤섞이면서 사실 주도주 섹터들이 반응이 보이기는 하는데 무언가 시장을 완전히 좀 끌고 간다라는 느낌은 없었거든요. 여러 가지 섹터가 매우 빠르게 순환매가 돈다라는 느낌이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장이 어려운 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주도주는 부재했는데 아무래도 섹터별 순환매 자체는 매우 활발하게 진행이 됐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FOMC가 이제 지나가고 나서 시장의 분위기는 분명 이 주도주가 이끌어주는 그림이 나와주게 되면 가장 긍정적이겠죠. 다만 시장이 하방 쪽으로 가고 무언가 연준의 매파적인 이러한 이제 이야기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섹터별 순환매 자체는 분명히 강하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히나 저는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이제 6월이 벌써 중간이 지나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2분기가 벌써 끝나갑니다. 2분기가 끝나가면 사실 저는 가장 기대했던 구간이 언제나라고 했을 때 3분기거든요. 왜 3분기다라고 하면 이 3분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올해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올해 초를 생각을 해보면 3분기에 실적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이 이야기가 나오는 섹터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당장에 반도체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하반기에는 또 2차 전지 기업들이 투자를 마구마구 확대를 하면서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또 실적을 확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대감도 분명하게 이 3분기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강조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3분기는 분명하게 저는 긍정적인 분위기는 나와줄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3분기에 실적이 회복된다라든지 혹은 앞으로 이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가장 저는 크게 작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번 FOMC에서 금리 동결이 되지 않더라도 그리고 약간의 애매한 분위기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분명하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 3분기는 우리가 매매하기 좋을 만한 환경이 유지가 될 것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제가 이제 쭉 얘기를 듣는 와중에 좀 더 궁금한 게 생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이 어려울 때 이렇게 잘하는 종목들이 진짜 잘하는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앞서 전문가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7월에는 굵직한 이벤트도 없고, 그 다음에 향후 섹터별 순환매를 노리는 관점, 그리고 3분기를 좀 기대해보자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주도주별로 현재 시장에서 잘하고 있는 종목들이 좀 눌렸을 때 포트폴리오에 착착착착 담아 놓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 해봤는데 의견 어떠세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주도주가 아직까지는 살아났다라고 보기는 저는 힘들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반도체도 좋은 분위기 보여주고 있고 2차 전지도 좋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다만 지금 현재 시장은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별 순환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
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종목별 이 순환매가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굳이 앞으로 주도주로 갈 것 같다 하는 종목을 미리미리 잡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잠깐 차트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이 2시 구간에 금요일 날에 이제 미스터 마켓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이 머니플로우 시간에서도 많이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였냐면 에코프로 이야기를 이제 많이 안내를 드렸었어요. 무슨 말씀을 드렸었냐면 에코프로가 이제 고점에서 2번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지지 구간이 형성이 되었었잖아요. 이때 굳이 미리 접근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좋은 기업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살 기회를 노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이탈할 수도 있고 이탈하면서 다시 올라올 수도 있다. 그리고 지지하면서 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굳이 미리 접근할 필요 없이 수급 들어가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접근을 하자라고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의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확인이 됐었죠. 그리고 이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자마자 연속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어찌됐든 저는 항상 뭐 비슷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강조드리는 이야기가 거의 이제 동일한데 결국에는 이 주도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항상 이 수급으로 인해서 힌트가 나오거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쭉 상승이 나왔고 최근의 상승도 결국에는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다시 한번 재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은 종목별 순환매가 굉장히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어떤 뭐 주도주 섹터에 대해서 미리미리 접근을 하기보다는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가 줄 때 시장에 관심을 보여줄 때 그때 어느 정도 이 근거를 확보하고 나서 접근을 노려보자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근거를 확보하고 들어가자라고 관점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 항상 같은 기준으로 시장을 공략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일관된 모습들 잘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한번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금리 동결 가능성이 급등됐다라고 하는 건 뭐 시장에서 나쁜 이슈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동결이 된다라고 했을 때 어찌됐든 유동성 확보에 대한 부분은 분명하게 기대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유동성이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 시장에는 돈이 풀린다는 거고 그러면은 분명하게 또 이 종목별 순환매는 강하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인 거니까 분명 이제 기대를 해봐도 좋을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찌됐든 이번에 무조건 좋은 방향만 생각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금리 동결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7월 달에 금리 인상을 위해서 매파적인 금리 동결을 할 수 있다라는 평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시장도 적게 상승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선반영이 됐을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다만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순환매 나올 환경은 분명하게 유지될 것이다라는 점 이번 FOMC가 지나가게 되면 7월 말까지는 이렇다 할 만한 굵직한 이슈가 없죠. 변수가 따로 생기지 않는 이상. 그러면 분명하게 순환매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할 만한 그런 이제 환경 자체는 나올 거니까 매매할 준비는 분명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3분기는 실적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을 잡을 준비는 분명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목을 잡을 준비를 하되 어떤 종목을 접근을 할까라고 했을 때 항상 강조드리듯이 수급을 확인을 하고 따라가는 패스트 팔로워 전략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까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장에 맞는 타이밍 또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슈 플로우에서는요, 김영일 전문가가 금리 동결과 관련된 부분들 전망을 해주셨습니다.